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저의 디자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놨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얼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바로 게이지와 샘플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스와치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실 데이트라고 불러요. 조금 낭만을 담아서요. 자, 실은 아까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따로 더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이름은 빈센트고요. 제가 판매도 하고 있고, 그 인형용으로 권하기 좋은 사이즈의 굵기의 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가장 가는 울사예요. 그러니까 기성적으로 공장에서 생산 단계를 거친 실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핸드 니팅용 실이라는 말이죠. 그 일반적으로 램술이라 그래서 현재 인형옷 같은 걸 많이 작업하고 있는 실은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말하면 좀 잘못된 말이겠죠. 대체로 공장 납품용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클로라거나 다른 브랜드에서 사서 입는 니트를 만드는 그런 공장용 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제 그 램술이라는 게 이제 어린 양의 털이고 워낙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거를 공장으로 납품되는 실들이 이제 밖으로 유통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램술이고요. 그리고 이 실은 아예 핸드 니팅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나온 실이에요. 그래서 이 실보다 가는 실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 실은 여기 바늘이 보시면 2호 2 내지 3호라고 써 있는데 이거 일본 호수일 거예요. 아마 일본어로 다 써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실은 국내 생산의 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장까지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내 연회사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에서 제작한 실이고요. 니트러브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그 회사의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튼 저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스와치를 뜰 거예요. 2호, 3호 뭐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일본식 바늘의 호수는 잘 몰라요. 그래서 2mm를 전후로 해서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양은 60g인데 워낙 가는 실이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30g 단위로 소분 판매를 이제 아예 그렇게 제작을 해서 나왔었는데 지금은 60g만 판매를 하시고 가격은 10,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여튼 그러하고요. 이 실은 굉장히 폭신폭신한 실이에요. 그래서 누르면 실이 많이 눌린다고 해야 될까? 그래요. 근데 이게 나이론 5%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이 좀 사실 나이론 5%로 이렇게까지 실이 이런 특성이 생기진 않는데 이 실은 굉장히 형태 고정이 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약간 그래요. 그래서 스팀을 줬을 때 보통의 그러니까 동물성 섬유인 울의 경우에는 아크릴이 함유가 돼도 굉장히 형태가 잘 잡히는데 얘는 약간 반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좀 구김 방지 가공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얘의 특성이고요. 뭐 그래서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죠. 하여튼 얘는 그런 실이고요. 제가 방금 센터풀로 실을 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인형옷 뜨실 분들, 초보분들은 이런 기성실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그런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게이지라는 게 뭐냐면, 게이지라는 건 제가 이 패턴을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무료 패턴으로 이분이 배포를 하셨던 도안이에요. 그래서 온더비치라는 이름의 패턴이고요. 여기 보면 디자이너 이름도 보이죠? 제가 이사벨 크레머 뭐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모든 영문 패턴이건 혹은 일문 패턴이건 또는 한국어 패턴이건 모든 패턴들은 인포메이션을 기본적으로 맨 앞부분에 적어줘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닐 사이즈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블라블라블라가 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 얀이 있고요. 게이지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사이즈 얘기고요. 요 게이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요거는 스티치라는 약어예요. 그리고 요거는 로우는 이제 단을 말해요. 18코 26단 하고 옆에 이 블럭 사이즈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10cm 안에 있는 코수와 단수의 사이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10cm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인치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건 4인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한 내역이 있는데 이 게이지라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창고를 다 뒤져서 가져왔거든요. 제가 이런 실 데이트를 하는 스와치는 다 풀러요. 그리고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실량을 그렇게 막 넉넉하게 두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하고 손하고 바늘을 맞춰서 테스팅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블럭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코수와 단수를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는 이 게이지는 사실상 오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뢰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작게 만든 샘플은 그냥 실 데이트일 뿐이에요. 내 손하고 실하고 그리고 바늘하고 궁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내가 이렇게 지금 뜨려고 했던 자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이라는 이 작품의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편물의 느낌. 어느 정도로 편물을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혹은 드레이프지게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라는 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편물의 느낌을 내야겠죠. 그래서 바늘을 손의 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심지어 한 사람일지라도 뜰 때마다 힘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심하신 경우엔 바늘 사이즈 2개 이상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힘도 틀리기도 하고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무얼 하면서 이거를 겸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 손의 힘이 변해요. 참 간사하죠.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죠.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게이지라는 게 변하잖아요. 근데 그 변화하는 걸 이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요. 어떤 과학적인 물건 혹은 약이라거나 이런 걸 개발을 할 때요. 굉장히 많은 실험을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오차율조차도 잡아내야만 하는 그런 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 실험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한테 임상 실험도 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오차를 줄일 필요까지는 없는 게 니트이지만 그래도 여튼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 안에서 그런 오차가 적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얘는 실 데이트라고 부르는데 그 실 데이트를 안 하시고 바로 작품에 들어갈 경우에 물론 이제 굉장히 잘해 달인이고 고수고 정말 신의 손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의 원큐에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분들한테 반드시 실 데이트를 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저 자신도 반드시 실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는 합사를 했어요. 그래서 합사 테스트를 이제 한 건데 어떻게 섞었을 때 느낌이 색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본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봤었고 그냥 나중에는 무심하게 뽑아서 끊어버렸죠. 그리고 요거는 실이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바늘 사이즈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요 부분은 이제 바늘 사이즈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대충 하자 이렇게 했던 옷이고 이거는 제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갈대사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합사를 통해서 이렇게 컬러군을 보여주고 이거는 실을 판매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샘플이었죠. 그래서 이걸로 니트를 떠서 저는 정말 잘 입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샘플이에요. 자, 그럼 게이지를 어떻게 내야 좀 더 정확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맙소사 저의 바늘이 이건 뭐죠? 저의 소중한 바늘이 부러졌네요. 사고가 났네요. 하여튼 큰 편물 속에서 사이즈를 뽑아낸다면 좀 더 정확하게 게이지를 낼 수 있어요. 이건 제 옷이에요. 네, 풀을 예정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차서요. 보시면 실을 계속 다른 실을 쓴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편물을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어서 다른 옷을 뜨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큰 편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재는 게이지는 굉장히 오차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뭐 게이지 자라는 걸 따로 판매를 해요. 근데 그 게이지 자를 구매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도건 도화지 네모나게해서 10cm 블럭으로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자를 가지고 평평하게 펼쳐주고 나서 여기서 저는 지금 여기에 늘림이 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여기서 재시면 안 돼요. 늘림이 없는 구간 안에서 이렇게 자를 놓고 10cm 공간 안에 몇 호가 들어갔는지 핀으로 표시를 해두면 내가 혼동이 좀 적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자를 놓고 역시 10cm 되는 곳에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표시를 안 하고 재 수도 있지만 표시를 하면 좀 더 내 눈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나서 셉니다. 자, 한 코, 이게 한 코예요. 지금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머리 따은 모양 하나가 한 코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시면 이게 게이지 안에 있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그 패턴에서 보셨던 여기 어디야? 게이지 18코 이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시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정확한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단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저는 따로 측정을 하진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탑다운을 즐겨 뜨다 보니까 그렇게 정확한 측정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런 평면적인 제도를 즐기시는 분께서는 가로 단수도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나의 디자인 노트에 메모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패턴을 뜨셔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식의 방법, 게이지를 내는 방법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해봤고요. 저는 방금 사고가 일어나서 바늘을 부러뜨렸네요. 근데 그 바늘이 소중한 바늘인데 여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바늘을 준비해서 여기서 권장하는 바늘이 있잖아요, 실이. 그러면 그 바늘에 내가 원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바늘 사이즈를 준비해요. 저는 2mm, 이거는 보시면 사이즈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2.25mm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5mm라는 건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외국 바늘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으나 국내에 수입을 하지 않으세요. 얘는 지금 니트 프로의 바늘이고요. 니트 프로라는 곳은 이제 유럽 쪽 바늘인데 정확하게 제가 국가까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유럽에서 판매하는 애고요. 얘랑 같은 느낌으로 니픽스라는 미국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은 호수가 달라요. 미국은 단독으로 일본처럼 자기네 호수를 갖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US 호수라고 해서 US라는 그런 걸 기재를 해줘요. 보시면 얘가 지금 얘는 UK라고 써 있어요. 그쵸? 이거는 영국식 사이즈예요. 그래서 영국식 사이즈 13호고요. 2.25mm. 우리나라는 미리수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미리수로 하지 호수는 그렇게까지 조금 세계화 추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덜 사용하는 느낌이죠. 꼭 미리수를 적어준답니다. 그리고 얘는 50cm 바늘이에요. 여기 아까 UK라고만 써있고 안 써있는데 요 회사의 바늘은 센치까지 적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참 친절하죠. 근데 이건 안 적혀있죠. 얘는 50cm예요. 짧은 바늘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짧은 바늘을 구입하실 때는요. 이런 50cm, 60cm까지의 바늘은요. 팁끼리 반드시 확인하세요. 얘는 일반 80cm 바늘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늘이 종류가 많은데 바디 길이가 한 11cm 정도 될 거예요. 아이고, 자로 한번 재볼까요? 자를 또 치웠는데 어디로 자가 사라졌죠? 중국산 자만 보이네요. 이거 미니어처 만들기 샀더니 자라면서 줬는데 자라고 보기엔 굉장히 전 중국산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3cm네요. 대략 여기까지가. 이렇게 긴 팁의 경우에는 80cm 이상이 좋아요. 60cm만 해도 뜨개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뜨기가 힘들어요. 물론 억지로 뜬다면 뜰 수는 있고요. 60cm 이하의 바늘에서는 이 팁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픽스였나 니프로였나 해서 짧은 바늘을 이 줄 짧은 바늘을 사면 이 팁으로 그대로 줘요. 그래서 어떻게 뜨라는 건지 절대 이해해 줄 수 없는 사이즈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로 한번 보면 9cm죠. 그래서 짧은 줄에는 짧은 팁의 바늘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매 바늘이라고 해서 더 짧은 바늘이 있는데 그런 건 막 요만해요. 근데 저는 손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손이 크다 보니까 바늘이 너무 작으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샘플로 하나 해외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잡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벼룩을 해버렸어요. 자, 저는 일단 이 아이로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바늘은 사실 얘예요. 사이즈가 많아서 세트 구매를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세트 구매를 해서 쓰는데 그러니까 2호 단위로 가는 바늘의 경우에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즐겨 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지금 거의 새 바늘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보이는데 아까 전에 사고가 일어났던 이거 지금 이 바늘 단종인데 지금 사고 쳐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깔아뭉개는 적이 없는데 이게 제가 지금 침대에서 깔아뭉개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부셔졌죠. 요거는 제가 많이 사용한 바늘이라서 색이 달라요. 보시면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대바늘 기초 설명을 하면서 전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는데 왜 색이 다르냐면 일명 손때와 오일이 묻어서 그래요. 새 바늘은 항상 대나무 바늘은 이런 밝은 컬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링을 하진 않죠. 근데 이 바늘이 진해진 이유는 이런 실은 대부분 울사가 많죠. 울의 피지는 라놀린이에요. 그래서 라놀린이라는 그 울의 피지는 우리의 몸을 치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고를 만들 때도 쓰고요. 뭐 바세린 같은 그런 제품류를 만들 때 많이 써요. 기저귀 발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고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고 저는 천연 제품을 많이 만드는데 그때도 사용을 하는데 그 라놀린이 이 바늘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내 피지도 같이 흡수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니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작업을 하다 보면 바늘이 길이 들어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해지는데 이제 니프로 바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렇게 바니쉬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러한 바늘은 순식간에 광이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바늘을 보고 왜 네 바늘은 다르냐? 네 바늘은 더 비싸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 바늘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길이 잘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제 바늘은 초보에게 빌려주면 안 돼요. 코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건 2mm, 2.5mm예요. 2mm 바늘이 이걸로 있는데 이 메탈로 있는데 지금 제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바늘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2mm가 수입하는 데가 바늘 이야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타사에는 판매를 안 하고 바늘 이야기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어서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느다란 3.5 이하의 바늘은 메탈을 권장합니다. 물론 저기로도 3mm까지 우드 바늘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죠? 사고 난 거. 이런 사고가 많아요. 굉장히 잘 부러지고요. 비싼 바늘 많은데 이런 특히 니픽스건, 니프로건 이제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할 텐데 우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부러지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런 메탈 권장하고요. 3mm 이하는 되도록이면 3.5mm도 되도록이면 이런 메탈 바늘 좀 사용해 주세요. 메탈 바늘은 근데 관절이 나쁘신 분은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바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볼게요. 제가 좀 이런 거 분석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막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른 분들한테 조금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대바늘의 기초도 제가 나중에 지금 실이 너무 얇아서 기초를 올리기는 부적절하고요. 나중에 좀 더 굵은 실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게이지라는 걸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 작업을 코를 먼저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코를 얼마나 잡느냐. 네, 크게 잡을수록 좋지만 솔직히 이거 실데이트 하고 니팅 샘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정력을 소비하게 되면 작품 시작할 때 힘 빠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냥 저는 게이지를 좀 작게 내고 오차를 감안해서 패턴을 제작을 해요, 제가. 그렇게 크게 오차가 안 나죠. 아무래도 작업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처음 쓰는 실의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실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적고요. 코를 대충 잡아요. 그리고 특히 인형 옷의 경우에는 인형의 몸이 작기 때문에 코수가 그만큼 덜 잡히게 되고 특히 굵은 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적게 잡아도 스와치 이런 게이지를 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고요. 오차도 그만큼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저는 실데이트용으로는 제자분들한테는 한 30코 정도 권장을 많이 해요. 30코에서 40코. 네, 30코 이하는 좀 정확한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렇고요. 30코에서 40코 사이가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싫어하는 분들 있어요. 이거 연습뜨기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냥 30코 좀 안 되게 잡으라고도 하죠. 그리고 실을 너무 짧게 잡았을 때도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이제 게이지를 이렇게 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패턴을 평면 패턴을 떠서 하지 않고 입체 재단식으로 패턴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편하고 용이한 식으로 작업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작품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편이라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무늬뜨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이지를 낼 때는요, 무조건 다 메리아스 게이지가 답이 아닙니다. 세상에 진리, 왕도 이런 거에 왕도는 없죠. 그래서 해당하는 무늬의 게이지를 내셔야만 해요. 근데 이제 메리아스 뜨기가 들어가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메리아스 뜨기의 게이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무늬에 따른 그 오차를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고무뜨기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메리아스 편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특징 같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리아스로 게이지를 내도 오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아닌 초보와 혹은 이제 나는 좀 숙련자 같은데라는 자칭 숙련자들. 제가 제 기준에서는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제 기준에서는 초보에 가까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오차를 감안하지 못하고 하고 그 코스대로 작업을 해버리면 나중에 너무 크기도 하고 뭐 너무 작기도 하고 이렇게 옷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이 실은 원래 바늘이 2mm까지 사용을 하는데 2mm가 아니라 1.5mm까지도 써요. 손의 힘에 따라서. 근데 저는 지금 2.5mm로 이렇게 샘플 스와치를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인형이 크기 때문에 2.5mm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 옷일 경우에도 이렇게 큰 바늘을 좀 더 사용해 주시는 게 옷이 더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인형을 옷을 뜨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빡빡하게 뜨는 걸 굉장히 선호하세요. 근데 빡빡하게 옷을 작업하게 될 경우 입었을 때 갑옷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활동이. 그리고 몸에 잘 감기는 맛이 없기 때문에 그 옷이 서니까 불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뚱뚱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예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에 따라서 감안을 해서 떠야 돼요. 그래서 가방을 느슨하게 떠버리면 가방 쭉쭉 늘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닿겠죠. 그래서 그게 망택인지 가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게 되면 안 되니까 가방은 쫀쫀하게 뜨셔야 하고 힘을 받아주는 안감이라거나 혹은 그런 어떤 처리를 해서 늘어짐을 방지해 주시는 게 맞는 일이겠죠. 그래서 의상을 작업하느냐 아니면 내가 소품을 작업하느냐 아니 그리고 혹은 이제 소품 중에서도 뭐 다양한 장르가 있죠. 블랭킷을 작업을 하느냐 혹은 또는 이제 가방, 바구니, 러그를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텐션, 그러니까 편물의 텐션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편물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촘촘함의 정도 는 차이 다 각기 다르게 결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떴을 때 더 예쁜 작품이 되기 때문이죠. 사설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게이지라는 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더 뜨는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게이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대바늘 기초를 알려드릴 때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기초 지식이라던가 뜨는 방법이라던가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아마도 이 바늘로 의상을 작업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보다 인형이 더 커서 이걸로 작업하는 게 예쁠 것 같긴 해요. 혹은 조금 사이즈를 줄이거나요. 좀 더 많이 떠봐야 느낌을 알 수 있겠죠. 자, 게이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옷을 디자인할 때 게이지라는 걸 몰라서 고민하시던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